네,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에서는 우리가 들려줄 이야기, 네. 영화에 대한 시놉시스와 함께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화는 사라 폴리의 어머니 다이앤 폴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변 인물들의 다이앤 폴리에 대한 인터뷰로 이루어져 있는 게 이 다큐멘터리죠. 다이앤 폴리는 42이라고 하는 늦은 나이에 사라 폴리를 낳게 됩니다. 네. 그리고 어느 때부턴가 사라가 아버지를 닮지 않았다는 우스갯소리가 가족의 비밀처럼 점점 자리를 잡게 되죠. 사라 폴리가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주변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어느덧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둘러싼 진실에 다다르는 것이 이 영화의 시놉시스입니다. 네. 영화를 보면은 주인공과 주변 인물들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각자 그 사실을 납득하고 자신의 입장에서 기약하고 설명한다는 게 굉장히 새롭긴 했는데, 사실 이런 방식, 그러니까 서로 다른 기억을 하는 거는 다른 영화에서도 많이 쓰이는 소재라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저희가 다뤘던 최악의 하루 또는 빅피쉬, 그들 각자의 영화관 같은 영화도 사실 그런 영화들 보면은 동일한 스토리 라인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하거나 오해하는 그런 요소들로 점실되어 있잖아요. 또는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추억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렇게까지 새로운 요소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갖고 있는 특별함이라고 한다면은 등장인물 다이앤 폴리와 모두 다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잖아. 직접적으로 가족인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이 이런 충격적인 사실 속에서 휘말려가지고 감정적인 동요를 일으킨다고 하기보다는 한 발치 떨어져서 이 사건이 주는 의미라든지 그리고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랄지 그런 것들을 각자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성찰을 하면서 보여주고, 막장에 가까운 소재지만 소재 자체를 하이라이트로 다루기보다는 자신의 인생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각자 이야기하는 부분이 저는 이 영화만의 특별한 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재미있는 부분이라면은 각자 입장의 차이에서 조금씩 드러나는 알력 같은 것들이지. 이 영화는 당사자가 없는 영화잖아. 왜냐면 다이앤은 죽었으니까. 결국은 역사에 가까운 영화가 되는 거지. 그치. 역사라는 거는 실증이 될 수가 없잖아. 왜냐면은 우리가 그 시절로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 시절의 인물들은 이미 죽은 지 오래고, 예를 들어서 뭐 이순신이 임진왜란에서 전쟁을 벌이는 거는 재현할 수가 없는 거잖아. 임진왜란 시절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이순신을 부활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결국은 증언이라든가 기록이라든가 유물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사건을 재해석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는 우리가 개입하는 거지 항상. 그래서 이 영화는 우리가 들려줄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통합적인 서술이 없잖아. 모든 인물들이 각자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 법정 드라마 같은 느낌을 주지. 각자가 참고인으로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의 그림으로 완결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해석하는 관객의 영역을 불러일으키는 거지. 그 점에서 우리가 들려줄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나는 이 작품이 다큐멘터리와 극영화의 경계를 완전히 깨버렸다고 생각해. 실제로 이 다큐멘터리는 사라 폴리 본인이 나오지. 그리고 그 뒤에는 또 본인이 있어. 여기부터가 일단 교묘한 부분이지. 그리고 스크린 뒤에 있는 사라 폴리의 편집질 속에서 모든 등장인물들이 제시가 된단 말이야. 그리고 발언을 하고 나름 자율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진솔하게 얘기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사라 폴리의 가공과 각색이 들어간 거란 말이지. 그리고 그것들이 굉장히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예를 들어서 오프닝에 보면은 이것이 불륜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전혀 알 수 없게 서술이래. 그치. 나중에야 알게 되는 거고, 그리고 마치 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우연히 발견된 이야기인 것처럼 처음에 묘사가 되지만 사실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던 것이었고, 그치. 2007년에 공유가 된 사실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 다큐멘터리는 2012년에 만들어진 거고, 그러니까 이미 가족 내에서 완결된 사실이고 다들 알고 있던 것이지만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그것이 쇼크로 받아들여지게끔 플롯을 배치해놨다는 거지. 그치. 계획적으로. 마치 반전 드라마를 만드는 듯이. 그러니까 이쯤에서 보면은 그냥 가족들 한 명 한 명이 배우고 감독의 편집에 의해서 나열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이 점에서 사실상 픽션에 가까운 영화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중간중간 보면은 아버지가 원고를 읽잖아. 잘 읽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라 폴리 본인이 마음에 안 들면은 다시 읽어달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거 자체가 카메라에 담겨 있고.
그러니까 사다폴리 뒤에 사다폴리가 있고 그 뒤에 또 사다폴리가 있고 그 뒤에 사다폴리가 있고 아. 이런 식인 거지. 몇 겹이야? 그러니까 사다폴리와 인터뷰 과정에 드러난 가족들 그리고 그 뒤에서 지휘하고 있는 사다폴리 그리고 그것을 또 편집하고 있는 사다폴리 그러면서 다큐멘터리 전체가 사다폴리 인형극처럼 되어버리는 거지. 꼭두각시를 조종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조차도 꼭두각시로 조종하는 거지. 그 점에서 굉장히 재밌는 극 영화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의 소재는 결국 자신의 출생의 비밀인 거고 사다폴리가 참 발칙하다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그걸 보면은 다큐멘터리인데도 불구하고 재미있는 점이 처음에 분명히 그렇게 연출을 해줘. 마치 이 영화가 가벼운 가족 무비처럼 서로가 기억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주는데 중간에 하이라이트 부분이 외도를 통해서 사라폴리가 나타났다는 이야기지. 근데 일반적인 다큐멘터리나 픽션이었으면은 영화의 한 70% 진행됐을 쯤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고 수습하면서 끝나는 그런 정도여야 되는데 이 충격적인 사실을 아는 부분이 영화가 시작한 지 한 40% 50% 정도 절반 됐을 정도지. 때요. 그치. 그 정도 됐으면 그때쯤이면은 등장인물들에 대한 설정이 다 끝나고 사건을 던져주는 정도잖아. 사건의 하이라이트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런 지점에서 사생아라고 하는 소재 자체가 이 영화에 그렇게까지 하이라이트가 아니라는 거를 보여주는 연출이기 때문에 사라폴리가 분명히 의도한 바가 있는 거지. 그리고 이 영화는 막장 드라마의 소재지만 막장 드라마처럼 전개되진 않지. 예를 들어서 두 남자가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내가 더 사랑했어 뭐 이런 걸 연출한다거나 아니면 가족들끼리 머리끄댕이 잡고 싸운다거나 이런 거 없잖아. 굉장히 포멀하게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된다는 거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 없는 전쟁이 있지. 서로가 각자의 입장에서 사태를 바라보고 이야기 전달자로서 주도권을 쥐려하잖아. 맞아. 내 시각이 맞다 라는 양부와 친부 사이에서도 그런 것들이 보이지. 심지어 이 사람들은 각각의 이야기를 책으로 써낸 사람들이고 맞아. 그리고 인터뷰 자체가 자신의 기억을 더듬어서 회고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이미 저술한 책을 읽어주는 식이야. 막장 드라마적인 적나라함은 없지만 이 사이에서 벌어지는 소리 없는 전쟁이 관객의 눈에 들어온다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점에서 법정 드라마 같은 거고 누군가는 변호를 하고 누군가는 고발을 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내 얘기가 맞네 대립이 벌어지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판사 사다폴리가 모든 것을 조망하고 있어. 사실은 자기가 피고이고 원고인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지. 수많은 가족이라고 하는 증인들과 원고 피고 속에서 이루어지는 법정 드라마처럼 이 부분은 확실히 심화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두 아버지가 이 서사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달라. 일단 본인들이 살아온 이야기고 경험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주도권을 주려고 하는 영향도 있지만 거기서 벗어나서 사라폴리는 진실을 이야기하고 하자 할 때 그 태도가 어떤 것이 옳은지 틀린지에 대한 것까지 가늠하게끔 하는데 자신을 키워준 아버지가 이제 마이클 폴리잖아. 근데 마이클 폴리는 가능하면 이 다큐가 편집을 안 거치고 그대로 보여주어야지 진실에 가깝다고 이야기를 해. 왜냐면 편집하기 시작하면은 분명히 주관이 들어갈 것이 분명하고 그러다 보면은 진실에서 멀어지게 될 거라고. 근데 친부인 해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 모든 인물들한테 같은 비중, 같은 발언권을 주면 안 된다. 이 영화는 결국에 다이앤이 사망했으니까 다이앤과 자신의 이야기를 더 중점을 두는 게 진실에 가깝다. 모든 사람한테 동일한 발언권을 주게 되면은 작품 자체가 모호해진다. 하나로 통일된 서사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해리 같은 경우에는 고전적인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치. 무조건 한 라인으로 통일된 서사가 있고 이야기꾼이 있고 이야기꾼이 있고 그 주변 인물들은 거기서 그냥 마치 연기를 하는 인형극처럼 인형이 돼버리는 거지.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폴리는 선택을 했어. 결국에는 하나의 서사로 묶지 않고 각자 이야기하는 거. 근데 이거는 라쇼명도 사실 이런 거잖아. 그치. 각자의 입장에서 한 가지 일어난 일을 자신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영화.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감독도 그 의도를 드러내는데 중간에 오빠가 물어보잖아. 너 이 다큐 찍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고. 이런 식으로 찍는 이유가. 그러니까 카메라 뒤에 있던 사라폴리가 그제서야 다큐의 의도를 얘기하잖아. 내가 이 다큐를 찍으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야기의 불일치라고. 그게 이 영화의 주제라고.
난 이게 좀 인상 깊었던 게 이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태도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가장 쉽게 떠오를 수 있는 게 연인끼리 만나거나 가족끼리 있으면은 서로 싸우게 되잖아. 근데 누가 봐도 일어난 일은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각자 입장에서 내가 더 잘못한 건 없고 상대방이 더 잘못하게끔 보이는 게 많잖아. 그러다 보니까 서로 화해가 안 되고 용서를 해야만 되고 누가 누군가한테 져줘야 되고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데 그런 삶 자체를 이용해서 한 명 한 명한테 부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꽤 인상 깊었던 것 같아. 그리고 이 영화에서 정말 재밌는 부분은 이게 정말 다큐멘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들어간다는 거지. 어느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이 영화에선 절대 촬영될 수 없는 샷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라폴리가 친부와 만나는 장면 같은 거 그거 재현된 거거든. 그치. 그리고 이외에도 실제 촬영된 샷들이 아니라 나중에 이 작품을 위해서 재현 연기를 해서 만든 장면이라는 게 드러나는 게 굉장히 많아. 예를 들어서 사라폴리가 미스터 노바디를 찍던 시절에 기자에게 연락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컷이 있거든. 그때 사라폴리가 네안데르탈인 분장을 하고 있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 미스터 노바디를 찍으면서. 근데 미스터 노바디에 그런 거 전혀 안 나오거든. 맞아. 이거는 거대한 페이크지. 그리고 이 작품 자체가 모큐멘터리라는 걸 이미 의식을 하고 찍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사라폴리가 발칙하다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자기 자신이 소재가 되고 자기 가족들의 목소리를 구성 요소로 삼은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형식 실험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관객과의 진실 게임을 펼치는 거고. 왜 굳이 네안데르탈린인가? 그게 좀 궁금하긴 해서. 개그지 그건. 굳이 그렇게까지 분장해가면서 웃기잖아. 공원으로 뛰쳐나가서 울어가지고 캐나다 사람들이 여긴 이런 애도 있구나 이렇다고 그런 그래서 얘기 거울을 보니 굶주린 네안데르탈인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그 부분은 본인 취향의 개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하긴 했어. 웃기긴 한데 굳이 그렇게까지 본인을 망가뜨리면서까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서 사라폴리를 바라보는 사람들 자체도 촬영된 샷이지. 그치, 카메라 보고 있는 거니까. 해리라든지 아니면 마이클이 분장하고서 찍은 샷들도 굉장히 많고 젊은 날의 자신을 재현 연기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에서 이미 자기가 들어간 거고 다큐멘터리가 될 수 없는 것이지. 그리고 다큐멘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이 작품을 관객들에게 맡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할지는 맞아, 그 부분이 확실히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영화 끝나고 나서 느낀 게 이게 분명히 재현한 장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거를 기억할 때 여기서 보여주는 연출이랑 비슷한 상상을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 마치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장면을 내 머릿속에서 떠올린다는 말이지. 누군가를 기억했을 때 너무나도 발랄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했었던 그 실제 말이나 행동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에피소드를 내 뇌에 비디오처럼 저장을 한 다음에 기억을 하게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영화가 분명히 연출이 들어가지만 그 연출 장면마저 그 사람이 기억하는 걸 그대로 재현해냈기 때문에 더 받아들이기 쉬웠던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이 영화가 끝나고 났을 때 내가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다 공감할 정도로 만든 다음에 자신들이 각자 갖고 있는 생각들이 틀린 것들이 아니다. 그게 왜곡됐을지라도 그냥 그거 자체가 맞는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는 건가라는 생각 때문에 많이 충격을 받았지. 그리고 그 충격을 내가 여의도공원 갔을 때 그렇게 수많은 사람만 보면서 사람에 놀란 게 아니라 와, 저 사람들 영화로 풀면 2시간, 4시간 될 수 있을 만한 스토리들을 다 각자 갖고 있을 텐데 그리고 한 가지 일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기억을 하기 시작하면은 정말 많은 방대한 이야기가 나올 텐데 그렇지. 그거에 나는 압도가 돼서 그러니까 내가 이 영화를 떠올렸을 때 생겨났던 그런 새로운 개념들이 사람들 한 명 한 명한테 적용되면서 이 사람들이 물리적인 부피가 아니라 시간의 방대한 양이라고 할까? 그런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많이 압도당해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하나가 관객이자 배우이자 감독인 거지. 우리는 우리의 시선에서 현상을 경험하고 대상을 바라보고 우리 주변을 둘러보잖아. 마치 감독처럼. 하지만 우리도 그 가운데에서 연기하고 있는 배우에 불과하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고. 그러면은 뭐 다큐멘터리 형식을 취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라폴리가 연출한 그 잔재미랄지 재현적인 부분이랄지 그런 점들이 확실히 다큐멘터리스럽지 않게 재미나게 잘 포장을 했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네. 애초에 자기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 수가 없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만든 영화라고 봐야겠지. 그 무수히 많은 배우들과 감독들과 관객들에 의해서 해체되고 다시 재조립되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다르게 얘기하면은 정말로 이 테마에 객관적인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네. 뭐 그렇지. 아무리 우리가 뭐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아니면 뭐 공정한 잣대를 들이대서 누군가를 심판하거나 누군가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제대로 정말 그 100% 진실로만 바라볼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기서는 100% 진실을 추구하는 게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진실 게임에 참여한 모든 참가자들의 그 상호작용 자체가 진실이 되는 거지. 좀 재미난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그냥 영화를 찍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인터뷰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러닝타임이 긴 영화를 본 다음에 서로의 그 감상평과 그 서로의 영화의 줄거리를 요약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치. 거잖아. 그런 점에서 되게 흥미롭네. 왜냐면은 우리도 이렇게 영화를 본 다음에 서로의 입장이랑 각자 똑같은 영화를 봤지만 서로 다른 감상 그리고 서로 다른 줄거리 해석을 이야기하잖아. 그런 것과 이 행위가 다른 게 크게 없잖아. 그런 게 또 흥미롭기도 하네 생각해보면. 그러면은 슬슬 이쯤에서 마무리를 할까요? 중간중간 얘기했지만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이야기, 각자가 살아오면서 인생에서 느껴온 이야기의 굴곡이나 그런 것들이 이 영화를 보면은 어떻게 표현이 될 수 있을까? 내가 만약 영화를 만들게 된다면 그리고 정말 보면서 한편으로 따뜻했던 게 사실 본인으로서는 충격적일 수도 있고 가족들이 바라볼 때도 되게 밝히고 싶지 않은 사실일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쿨하게 이야기를 하는 데다가 그 이야기하는 지점에서 한 발 떨어져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또 성찰하는 것까지 나갔다는 게 나한테는 굉장히 신선하고 본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 왜냐면은 살면서 당연히 인생에 굴곡이 있잖아. 말하는 대로 되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 그럴 때 이런 영화를 떠올리면서 다른 사람 이야기하듯 내 인생을 뭐 이런 일이 있었지라고 할 수 있는 그 태도 자체를 취하는 게 어찌 보면은 삶을 유머러스하게 가져갈 수 있는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한 가지는 희망적인 느낌이 계속 들었던 것 같아. 보잘것없는 평범한 삶 같지만 사실 평범한 것 같은 그 삶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다. 왜냐면은 내가 사는 거니까 내가 그 인생의 주인공이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내 인생에 살아온 것을 옆에서 단편적으로 기억하는 걸 뿐이지 그 상황 속에서 있는 내 자신이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그거를 멋지게 다큐멘터리로 풀어낸 사라폴리는 또 더 한 발 나간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면서 나는 예술적인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생각보다 힐링 무비였어. 그렇기 때문에 재밌었고 앞에서도 계속 언급을 했지만 한 가정이 이루어지고 만나고 사람이 죽고 이런 과정들이 얼마나 방대한 스토리고 그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그리고 가정마다 얼마나 구구절절한 사연이 많은가 그런 것들이 물리적인 시간의 표현으로 나한테 나타나져가지고 굉장히 그런 것에 압도됐던 것 같아. 이 영화에서는 서로 각자 다른 이야기를 하지만 인상적인 장면이 딱 한 가지 똑같은 반응을 보일 때가 있어. 다이언 폴리가 죽었을 때 어떻게 느꼈느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버지도 참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라고 하면서 5초 정도 정적을 두잖아. 근데 그 정적이 아버지의 정적 이후에 가족들이 다 정적을 한 번씩 또 그러면서 한 컷 한 컷 다 잡아주는데 되게 묘한 울림이 있더라고. 다이언 폴리가 얼마나 활달한 사람이고 뭐 즐거운 사람이고 유쾌한 사람이고 에너지가 넘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죽은 것은 분명하고 이 사람들은 먹먹하고 슬프기 때문에 말을 못 잇는 거잖아. 잠깐 5초 정도는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추모하는 느낌으로 그거 자체가 또 이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와는 굉장히 별개로 똑같은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그 순간 숭고하게 보이더라고. 내 느낌으로는 물론 사람의 죽음이 뭐 잘 죽었어 허상이네 뭐 이럴 수 있지만
그런 거 다 위로하려고 하는 이야기고 죽음 자체는 인간들이 다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변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기억하든 소중하게 느꼈던 사람들은 다들 5초 정도는 침묵하는 시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별점을 주자면 4.5점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살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부딪히면서 그 사람들이 저 사람도 엄청나게 많은 스토리를 가질 텐데 이런 생각을 직접적으로 떠올릴 수 있게끔 유도했던 영화였어요. 네. 사실 죽음이라는 건 해명이 불가능한 거죠. 아 그러네요. 논리적이지도 않고 그냥 그 자체로 귤껍질까지 깔 수 없는 귤껍질. 막연한 거지 말하자면. 그치. 근데 사실 죽음뿐만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 자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자체가 사실은 논리적인 게 아닌 거잖아. 그냥 우리 눈앞에 있는 거지. 막연한 거고. 그러네. 그것을 바라보는 게 결국 영화라는 건데 영화가 세상이나 사람이나 죽음, 인생, 우리 자신들을 어떻게 그려낼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정석적으로 잘 접근했다고 생각해. 정석적으로. 이게 왜 정석적이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난 이게 정석이 맞는 것 같아. 경합하는 자아들의 증언 속에서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코끼리는 결코 실체를 알 수 없지만 코끼리를 만지면서 도리어 자기 자신을 깨닫는 것들이 굉장히 전형적으로 잘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어서 재밌게 봤고 네. 참 현대적인 영화 그리고 드라마의 경향을 참 잘 따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홍상수 영화하고도 참 맞닿는 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둘 다 굉장히 발칙하잖아. 홍상수가 김민희와 자기 이야기 가지고 노는 것처럼 사과풀리도 자기 이야기 가지고 노는 거 아니야. 관객들에게 보여주면서 야 재밌지? 뭐 씨발 너 사생활하고. 야, 내가 사생아야. 존나 당당해. 네안데르탈린처럼. 밤에 해변에서 해변에 누워있는 김민희처럼 자기가 누워있는 거지 카메라 앞에.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고 그러면서 그 막연하고 손댈 수 없는 자신의 시간, 우리들의 시간이 영화라는 거에 담기는 거잖아. 그게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아닌가 싶고 미래에는 비단 영화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영상적인 계기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싶은데 이 영화는 8mm 필름들을 동원하잖아. 그치? 그리고 동원할 자료가 없는 부분들은 재현으로 때우고 그러면서 마치 촬영된 영상인 양 가장하지만 근데 우리 시대는 스마트폰 들고서 모두가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시대잖아. 그치. 유나이티드 항공에서 사람 처맞고 있는 걸 모두가 찍는 시대라고. 그런 시대에는 잃어버린 시간, 잊혀진 시간, 뇌 속에만 존재하는 시간들이 기록으로 남잖아. 그러면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존재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튼 뭐 감상은 여기까지고 네. 점수는 4.5점 주겠습니다. 네, 작년에 9월달에 메시지 보내주신 김민지 님이 우리가 들려줄 이야기 다뤄달라고 요청해 주셨는데 저희의 리뷰가 괜찮았을지 어떠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어떻게 보셨는지 얘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에서 우리가 들려줄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